최근 들어서 걱정스러운 일이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손목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요. 최근 4년 사이에 무려 22%나 네.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 손가락 6개가 절단된 충격으로 네. 이 자살을 택한 미혼 여성이 있는가 하면요. 이 제왕절개를 하다가 아기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사례들도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야말로 직장, 산업 현장, 가정에서 쉴 새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손인데요. 과연 어떤 위험들에 노출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십니다. 미세수부센터의 천호준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 접합 부분에 관련된 정보를 주실 예정입니다. 네. 우리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김영우 원장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외과는 외과인데 수부외과입니다. 그냥 수부가 아니고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십니다. 네. 과연 어떤 질환들을 다루시길래 이토록 또 전문적인 어떤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지 우리 천 원장님께서 먼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응급실에서 보는 병하고 외래에서 보는 병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손을 많이 사용하고 또 신체에서 밖으로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다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쉽게 골절되는 경우,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피부가 찢어지고 또 그 밑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 또 인대, 근육 이런 것들이 다쳐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심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봉합을 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심하게 다치면 또 떨어져가고 없으면 이걸 봉합을 하거나 이어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는 이제 신경을 딴 데서 이어준다든지 피부를 이식한다든지 또 근육을 옮겨주고 뼈를 이식해주고 이런 재건 수술을 하는 게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가 하는 일이고요. 예. 또 외래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기형이 있는 경우 또 어르신들 손저림, 손시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손목에서 손목 디스크 같은 손목의 질환도 네. 수부외과에서 다 담당하기 때문에 분야를 따지면은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분야일 듯도 싶은데 김 원장님, 세부 전문의,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들이 많으신지요? 저희 수부외과 학회에서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해서 전문의를 따고 난 다음에 약 2년 정도 한의 수련 기간을 추가적으로 더 하신 분들에 한해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시험에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한테 세부 전문의 자격증이 수여가 되고 네. 그리고 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업적 점수라고 저희들이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고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해서 어느 정도 업적을 쌓아야지만 5년 뒤에 다시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전문의라도 좀 더 손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수부 전문의, 세부 전문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사분들이 조금 더 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부외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대구 지역에는 한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희 지역에 한 15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지금 한 22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독일의 철학자 네. 칸트는 이 손을 가리켜서요, 눈에 보이는 뇌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실제로 우리 뇌 속에서 이 손을 관장하는 부분이 가장 넓은 면적을 맞습니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을 움직인다는 자체가 이 활용도도 활용도지만요. 어휘의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역할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따뜻한 손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전문가의 선택, 손의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손저림, 자칫하면 손의 마비 증상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 보통 손저림이 있다고 하면 다들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는 혈액순환보다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 대표적인 질환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고요. 예. 이 신경의 기능을 보면은 손의 감각을 느끼게 해주고 손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서 힘을 쓰게끔 해주는 게 이 신경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신경이 압박되고 이상이 생기면은 처음엔 손이 저리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감각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손을 움직여주는 근육이 힘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이 손바닥에 있는 근육이 쏙 빠지게 됩니다. 아. 말라버리게 되면은 힘이 떨어져서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고 예. 또 심한 경우는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기가 힘드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해버리면 치료를 해도 완전히 회복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일단 골든 타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손가락이 베이거나 절단이 되면 지혈제를 사용해서 이 피를 빨리 멈추게 해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일단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빨리 피 출혈을 멈춰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떤 약품으로 만들어진 지혈제나 옛날에 기존에 쓰듯이 뭐 된장이라든지 뭐 단백질 같은 걸 이용해서 애들이 이렇게 뿌려서 오시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되면 오염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수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비정상적으로 오염되는 조직을 잘라내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오히려 더 손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출혈이 많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대부분의 이 피가 나는 압력이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면 대부분의 압박만을 통해서 대부분의 출혈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압박을 이용해서 지혈을 하면 되지 또 추가적인 어떤 제재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무리하게 지혈제까지를 네.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OSK에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손목에 쑤시듯 아픈 증상 네. 모두 근육이 뭉쳐서 생긴 증상이다 나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틀렸습니다. 네. 보통 손목이 안 좋을 때 흔히들 뭐 근육이 뭉쳤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인대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인대나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손목을 움직여주는 힘줄이나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경우가 더 많고 또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손목 안에 있는 혹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절염 또는 손목 디스크 같은 그런 질환이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OSK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봤고요. 보통 우리 요즘 키덜트족 그래가지고 어른들도 네. 보면 작은 모형들 많이 만드시고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또 손목에 많은 무리를 그렇죠. 준다고 하는데요. 손목에 무리를 주는 어떤 행동들 병원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외상이 제일 많습니다. 네. 손을 짚고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자전거 타고 넘어지거나 또 손을 무리하게 썼을 때, 이럴 때 손목 디스크가 잘 생기는데요. 네. 손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여기 충격이 가해지면은 그렇죠. 손목 디스크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스포츠 손상. 골프 칠 때 이렇게 손목을 뒤로 많이 젖힌 상태에서 땅을 강하게 가격을 한다든지 또 손목을 많이 심하게 돌려서 운동을 하거나 또는 헬스할 때 네. 잘못된 자세로 너무 무거운 물건을 잘못 들어서 손목이 비틀어지게 되면은 이런 손목 디스크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원인을 보면은 네.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 이제 공장에서나 이럴 때 뭐 손목을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거나 또는 손목을 이제 힘을 많이 줘서 이렇게 비튼 동작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목 디스크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물론 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뭐 좀 손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손목 디스크가 오는 건 아닙니다. 다음 엑스레이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이 두 엑스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이 정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시죠? 예. 네, 자세히 보면은 요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이 척골뼈가 옆에 있는 요골뼈와 이 길이가, 이 높이가 비슷한 게 보통은 정상입니다. 실제 손목에서 어떤 부위가 되나요? 이 손목에서 여기 새끼손가락 쪽에 예. 요 튀어나온 뼈 있습니다. 예, 예. 그 안쪽에 있는 게 바로 손목 디스크거든요. 아, 예.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왼쪽 사진에 비해서 척골의 길이가 좀 깁니다. 요골에 네. 비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손목 디스크가 위치해 있는 경우가 요 빈 공간인데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되니까 이 뼈 사이에 닿아서 손목 디스크가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예. 네. 이거를 이제 척골 양성변이라고 하는데요. 뼈가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는 원래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모양이 이러신 분들도 있고 아, 또 옆에 있는 손목 그 요골 뼈가 골절이 된 다음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변형이 생기는 경우 또 나이가 들면서 이 척골뼈가 약간씩 길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50대 여자분들 이제 갱년기가 오고 골다공증이 생기면 이제 조금 쉽게 넘어져서 손을 짚었는데 골절이 생기는 경우 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손목 골절 환자 중에서도 한 60%는 손목 디스크가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제 골절에 대해서만 이제 치료를 하면은 손목 네. 디스크는 나중에 통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처음 다쳤을 때 뼈에 대해서도 치료를 잘 하고 손목 디스크도 정확하게 진단받은 다음에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처음에 손목을 좀 다치거나 통증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처음에 삐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이게 며칠 지나서 그 통증이 가라앉는다면 그렇죠.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제 2주 이상 지속되고 특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을 짚을 때 그리고 뭐 병뚜껑을 힘줘서 따거나 걸레를 짜거나 네. 또는 손목을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꺾을 때 네. 이 새끼손가락 쪽 손목에 통증이 있다면은 손목 디스크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손목 디스크가 손목에 있는 두 뼈를 이렇게 강하게 고정을 해주는 인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손상이 있으면은 이 관절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줘서 이 손목을 돌릴 때 이 관절이 불안정하고 힘이 안 들어가고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네. 이제 병원에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튀어나온 뼈 안쪽에 만져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만져지는 네.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를 눌러서 통증이 있는지 거기에 확인하고 통증이 있다면 손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손목을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통증이 유발되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이요. 예, 이것까지도 같이 설명 주실까요? 네, 이제 처음에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랑 CT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한 그 척골에 양성 변이가 있는지 엑스레이랑 CT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 위에 뭐 다른 관절염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엑스레이와 CT에 이렇게 이 비어 있는 자리에 손목 디스크가 있는데 거기는 빈 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손목 디스크가 다쳤는지 어떻게 뭐 손상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필요한 검사가 이제 MRI 검사고요. MRI 검사를 하면은 이제 손목 디스크가 어디가 다쳤는지, 얼마나 찢어졌는지, 또 그거 외에 뭐 염증이 심한지, 뭐 인대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유용한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MRI도 뭐 전부 다 잡아내는 건 아니고요.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직접 이제 카메라로 관절 안을 들여다보는 네. 손목 관절 내시경 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직접 카메라를 들여다보면서 그 손목 디스크 손상이 있는지도 보고 또 기구를 넣어서 당겨보고 만져보고 해서 정확하게 이 디스크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방금 말씀하신 천 원장님의 그 여러 가지 진단법을 불신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네. 처음에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좀 이렇게 큰일 날 것처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집에서 한 1, 2주 버티다 보면은 또 살만해요. 네.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심하지 않으면 예. 몸에서 알아서 치유가 됩니다. 예, 예. 치유가 되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통증이라면 그냥 뭐 쉬고 통증을 유발되는 동작을 피하고 하면은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방치하고 놔두면 오히려 더 큰 병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면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더 좋겠어요. 이 손목 디스크도 허리 디스크처럼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비수술적 방법, 수술적 방법 선택할 수 있나요? 네. 다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또는 뭐 통증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면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부스로 고정을 해서 자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고요. 또 많이 사용해서 통증이 생긴 경우라면 이런 보호대로 통증을 유발하는 그 동작을 일정 기간 제한을 하면 저절로 통증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 치료를 좀 놓치거나 또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같이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주사 치료 한다 그러면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뼈 주사라고 해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거나 이제 주사를 맞기 싫어하시는데 물론 반복적으로 관절 안에 주사를 맞는 건 좋지 않긴 해요. 하지만은 뭐 진단 겸 치료 겸 해서 한 번 정도 주사 치료하는 거는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주사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고 통증이 너무 심하면 결국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손목 디스크가 관절 안에 깊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피부를 절개하고 관절도 절개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위내시경하고는 네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위내시경은 위를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집어넣을 때 이미 뚫려 있는 구멍으로 넣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마취나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사실 관절에는 뚫려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마취를 하고 피부 절개를 약간 해가지고 관절을 카메라를 관절 안에 집어넣어서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하지만 절개를 한다 해도 5mm 이하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도 적고 또 흉터도 거의 안 남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진들이 이제 손목 관절 내시경으로 본 사진들인데요. 이게 보면은 손목 디스크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구로 당겨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닳아 있으면 말끔하게 좀 다듬어주고 찢어져 있으면 실로 봉합을 해주고 네. 또 염증도 있으면 염증을 제거해주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인대에 문제가 있는지 연골에 문제가 있는지도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같이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사진은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린 척골 양성 변이가 있으신 분인데요. 이게 이제 심한 분들은 이 튀어나온 뼈가 위에 뼈랑 부딪히게 됩니다. 그거를 네.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관절 내시경을 안에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연골 부분이 다 닳아서 찢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심한 분들은 이 튀어나온 뼈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척골의 이 중간 부위를 절골합니다. 뼈를 좀 일부 잘라서 이 뼈를 낮춰서 둘이 맞춰주면은 그 통증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근데 이제 물론 심한 분들에 한해서 하는 이런 치료 방법입니다. 척골 단축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중에도 내시경이 나왔습니다만 내시경이 이토록 다양하게들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손목 관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떻습니까? 내시경이 손목 관절 디스크 장애만 이렇게 발견해나요? 다른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물론입니다. 네, 사진 보시면은 예. 이게 이제 손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대들이 있는데 그 인대를 이제 내시경으로 확인하고 찢어져 있거나 늘어나 있거나 하면은 네. 그때 바로 인대 강화술을 하거나 또는 봉합을 바로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손목 안에 관절염, 또 활액막염 이런 게 있을 때 염증을 바로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자갈풍이라고 해서 손목에서 이렇게 혹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게 보기가 싫거나 네. 통증이 있다면은 관절 내시경으로 같이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하지만 그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워낙 외상도 없다 보니까 치료 기간, 수술 기간도 상당히 짧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질환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냥 절개해서 하는 것보다 수술 후에 통증도 훨씬 덜하고 회복도 훨씬 더 빠릅니다. 네.